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전까지 김한길 리더랑 저랑 이것저것 좀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내일 이제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아까 낮에 이제 뭐 백화점 좀 갔다 오고 그래서 원래 남성들이 이제 제일 피곤해하는 게 백화점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제 거를 산다고 좀 가긴 갔습니다만 그래도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아메 사업을 하고서 이제 20몇 년 넘게 이렇게 회사에서 진행해 주는 여행을 가고 하는데 한편은 설레기도 해요. 설레는데 한편은 계속 마음이 썩은 게 편치는 않을 때도 있어요. 뭐냐면 파트너들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면 참 좋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뭐 티니스다, 몰타다,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니까 또 저 저쪽에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티니스가 가장 전 조금 궁금해요. 옛날 이제 카르타고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21세기인데, 기원전 아마 2세기 경일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포에니 전쟁이라 그래서 이제 로마랑 카르타고랑 이제 대차게 3차에 걸쳐서 붙고서 전쟁이 일어나서 카르타고가 완전히 이 전멸을 하다시피 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가 카르타고 지역을 철저히 파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다시는 못 되들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한니발이라고 아시잖아요. 한니발 이제 장군이 카르타고 지역의 그 장군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알프스 넘어가고 이래서 로마를 이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고 했던 이제 그런 국가이긴 한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우리가 가는 뭐 이 올드 포트라는 곳은 이제 그 당시에부터 진행되었던 항구였던 것 같아요. 유명한 항구. 그러니까 이 카르타고가 한때 이태리 뭐 쪽 지금 그쪽을 다 점령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베리아 반도도 상당히 지금 점령을 했던 그런 엄청난 국가였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렇게 다 멸망을 해봤는데, 제가 아는 이제 무슨 안토니 옥장인가는 거기도 당시에 이제 폐허가 된 아마 이제 모습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엉뚱하게 저는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은데, 어찌됐든 간에,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가면 좋았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우리 김현기 리더가 얘기하신 대로 이제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브론즈 빌드 인센티브도 약간 변경이 왔었고, 퍼스널 성장 인센티브, 프론트라인 성장 이제 뭐 인센티브, 그다음에 핀 인센티브 이래서 쭉 이렇게 발표가 됐는데 제가 이제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브론즈 빌더 인센티브는 이제 예전에는 퍼센테이지였죠. 금액에 이제 이렇게 뭐 이제 퍼센테이지 30% 이렇게 주는 식이었는데, 그거를 회사가 평균을 해보니까, 한 23만 원 정도 됐다 그래요. 23만 원. 근데 이거를 회사가 이제 정액으로 3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약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어떤 보너스가 발생이 될 거예요. 사실, 저희가 20년 전에 시작을 할 때, SP 정도였을 때 이 정도 보너스밖에 안 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제 브론즈 빌더의 어떤 모습만 되어줘도, 이게 이제 그 정도 보너스를 받는 환경이 됐고, 사실, 이 브론즈 빌더의 배경이 왜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종종 말씀드리는 베이직 팀 스트럭처 아시죠? 그죠? 이게 뭐냐면, 세레그를 이제 키워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론즈 빌더 제도를 실시하는 배경의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되, 이제 베이직 팀 스트럭처를 만드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시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나중에 이제 도전의 어떤 영역에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서, 이게 정액으로 바뀌었다. 그런 걸 이제 준비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퍼스널 그룹 성장 이제 인센티브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PQ, FQ라는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PQ라는 것은 정확하게 뭐냐면, 퍼스널 큐. 그러니까 본인이 20%를 간 이제 달수를 얘기해요. 이게 이제 PQ가 뭐 하나다 하면 1개월, 6이라면 6개월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대상이 이제 플래티넘스 파운더스 어떤 다이아몬드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5번의 큐를 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PT는 아닙니다. 5번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진행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의 PQ를 했는데, 이분이 2026년도에
여섯 번을 추가를, 제가 잘못 썼네요. 다섯 개 증가, 여섯 개 증가인데, 여섯 개 증가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어떻게 되죠? 이 왼쪽에 있는 표를 확대를 하면 그 여섯 개, 여덟 개 증가를 하게 되면은 어떻죠? 보너스 6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600만 원. 근데 이거를 이제 지금 나는 뭐 저 상황이 아닌데 그러면은 어떠세요? 상황을 만드시면 되잖아요. 만드시면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금년 9월부터 20% 달성을 해서 내년 이제 8월까지 파운드 스플래팅이 된다면 이 보너스 얼마죠? 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일단 마이크가 꺼져 있네요. 답을 들을 수가 없네. 1,000만 원 아닙니까? 1,000만 원.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 보너스 할 때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자, 그러면 이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언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right now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지금 5월 말, 그럼 이제, 그래도 어떤 거, 그럼 이제 5월 말이니까 그 6월부터 하면 되겠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아메이 사업은요, 우리가 가게문을 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게문을 여는데, 일단 5월 달은 내가 휴가 좀 갔다 오고 6월부터 열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떤 일이든 내가, 이제 올인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내가 뭐 이달이 되어졌던, 네? 이달도 내가 좀 늦었다는 마음으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9월부터는 진짜 20%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보시라. 그러면, 그게, 파운더스 플랫팀의 모습이 되어지면, 내년 말에 1,0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라인 성적 인센티브의 부분이에요. 프론트 성적 인센티브. 이게 이제, 예전엔 다 퍼센테이지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거는,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금액 베이스, 정액 베이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피는 루비 이상의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 그러니까 루비 이상의 피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 이상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리더십 보너스와 MD 보너스 지급 비율을 만들어진다. 그래서 좀 표를 말씀드리면, 자, 프론트end 성장이라는 게 프론트end 게 FQ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FQ라는 거는 내 파트너의 21%그 레그의 어떤 그 개월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FQ가 이제 세개가 늘었다. 여러분들 비전 트립 보너스 얘기할 때 뭡니까? FQ 세개 는 거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 자, 여기에서 금년회계연도에 이분이 이제 여기서 그냥 핀이 에메랄드죠. 그죠? 에메랄드죠. 근데 내년 회계연도에 이게 FQ가 4개가 늘었죠. 레그 2에서 1개가 늘었고 레그 3에서 3개가 늘어서 그죠? 그럼 4개가 늘었으면 보너스가 어디다 곱해지죠? 바로 여기죠. 50%가 됩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분이 뭐 리더십 보너스하고 MD 보너스 합쳐서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라고 하면 그게 연배에 3,600만 원이 되어지고 지급 비율 따지면 어떻습니까? 1,800만 원이 돼요. 1,800만 원. 그죠? 그래서 이게 절대 적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식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론트라인 큐를 이렇게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핀 유지 인센티브. 예. 이거는 예전에 이제 연속 달성해야지만 보너스를 받는 구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최고 핀을 재달성을 해도 에메랄드는 950만 원, 파운더 사이는 1780만 원 이렇게 보너스를 받는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전 트립, 리더십 세미나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호주의 케언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는데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최초 여행 대상자로서 연간 1억 5천만 PB 달성 파운드 플래티넘 사업자.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뭡니까 여행 점수를 계산한다기보다도 이 부분 최초 여행 대상자는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모습이고 그 다음에 유자기업 파운더스 플래티넘은 개인 PB가 개인 그룹은 개인 PB가 아니라 개인 그룹 PB죠. 개인 그룹 PB 80만 이상이 되어지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FQ가 3개 증가했을 때에 이 대상이 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장소는 호주 케언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지중해 크루즈 말씀을 드렸는데 케언즈에는 정말 좀 많은 사업자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는 부분,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여러분들, 이제 성장 루틴을 제가 좀 이렇게 이제, 작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탱커를 기본 베이스로 항상 하셔야 돼요. 탱커를. 그러면서, 제가 이 사업을 이제 해보니까, 제 성장 환경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역시 중요한 건 꿈이에요. 꿈. 그래서 이 꿈을, 자, 꿈은 다 대부분 사업자가 다 있어요. 있는데 이게 왜 이제 시간이 지나는데 성장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이게 그 꿈을 이룰 시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해봤어요.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바로 이 목표라는 걸 안 정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라는 걸 정하지 않고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 그 초청 강사 우리 세미나 때 오셨던 분 있지 않습니까? 그분 뭐라 그랬죠? 이 목표에서 답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목표가 없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정말 이 장기적인 목표, 중기적인 목표, 정말 이 단기적인 목표라는 거는 내가 매월 매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예? 저도 그랬고 이 사업에서 성공하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이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초청 강사 이렇게 불러 이제 초대를 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들의 공통된 이야기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모습은 바로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사업을 몇 년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 몇 년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현재 목표가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그리고 이 목표라는 것이 결국은 구체적으로 플랜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플랜으로. 자, 이 플랜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플랜을 짜낼 줄 알아야 돼요, 먼저.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SP를 내가 이달에 그 다음 달에 가고 싶다라고 하자 이거죠. 근데 그 플랜을 짜는데 혼자 짜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의 업라인 사업자와 상담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플랜을 짜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혼자 플랜을 짠다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의 업라인이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들은 이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험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플랜을 반드시 짜는 거고 플랜이 내가 제대로 안 짜여진다. 그러면 내가 그 다음 후속 단계에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플랜에 대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 내가 SP 갈 수 있다. 네? 그죠? 억지로 가라는 얘기 절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암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내가 진정한 이 도전의 의미가 생깁니다. 근데 이 도전하는 것을 매주 매일 한다는 마음.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특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탱커화를 내가 매일 해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도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도전하는 대로 그게 제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내가 내적으로 내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가 제대로 이제 도전하는 의미를 갖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전하지만 어떨까요?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또 뭐가 있죠, 우리? 상담하시면 돼요. 피드백 하시면 돼요. 예? 여러분의 업라인하고, 나 이렇게 한데 좀 어렵습니다. 뭘 하면 좋을까요? 얘기해 보시고, 예? 그랬을 때, 그 과정에서 목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플랜을 또 조정을 해서 또 내가 도전을 하고, 이런 부분들. 근데 이 상담을 할 때 이제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상담을 해주시는 분도 내가 반드시 꿈의 각성을 가지게끔 해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나하고 상담하는 파트너가 상담을 하는데 그들이 돌아갈 때는 그들의 꿈을 다시 리마인드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가지신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목표를 각성을 하고 또 플랜을 짜고 재도전을 하는 과정. 이 부분이 우리가 이 성장의 루틴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이 안에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그래서 그걸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가. 막혀 있다면 그 부분을 뚫어내셔야 돼요. 이거는 뭐 누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내 사업이잖아요. 스폰서 사업도 아니고 파트너 사업도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장 루틴의 어떤 내용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근데 어찌됐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내 뜻대로 안 될까라는 거예요. 안 될까? 예? 왜 안 될까요? 열심히 안 해서? 자, 열심히라기보다 제대로 안 해서라는 부분이 가장 저는 크다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표가 없으니까 내가
목표가 없는 사람은 결국은 아까 제가 했던 도전에, 이게 이제 하단에 표시되어 도전의 영역이 없으니까 어떻죠? 도전을 한다는 것은 내가 사업에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목표가 없다는 것은 사업 에너지가 없다는, 그러니까 사업 에너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해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업 에너지를 제대로 가지는 사업을 하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피드백의 문제, 상담의 문제인데, 상담을 할 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업란을 만났는데, 아니 무슨 그 업란 얘기는 그냥 업란이 한마디 하면 자기 열 마디 해.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한번 저는 이 녹음을 좀 해놓어 보시길 바래요. 뭐 녹음해 놓으면 집에 들어오시면 아마 참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많은 말을 해. 예?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이 공감적 경청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업라인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파트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가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듣고 순응하는 그런 식의 내용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얘기하고 듣고 하는 환경이 이어지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상담의 내용은 가령 이런 거죠. 제가 종종 드리는 얘기인데 분명히 자유형의 올바른 방향을 알려드리는데 그분이 집에 들어가서는 계엄을 친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상담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오죽하면 이 얘기를 드립니다. 차라리 그러시면 스스로 한번 사업 일기를 작성을 해보시라. 오늘 누굴 만났는데 잘 안 됐어. 그거 왜 안 됐을까를 내가 한번 적어보시라는 거예요. 네? 네? 내가 그래서 이때는 내가 무슨 말 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 네? 그런 부분들. 왜 이럴까요?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반복화해서 축적돼 성장하는 비즈니스긴 한데 그 안에 성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 반복 속에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만났는데 그 아메리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나도 비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왔는데 다음에 또 그 얘기 들으면 떠들까요? 또 그런 식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본인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이제 자기 상담을 말씀드리는 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상담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가 이제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하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최소한 1년 이상 사업을 진행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뭐 A코어, 10코어 다 합니다. 너처럼 볼지 13가지 다 알아요. 예? 다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성장을 해. 예? 왜 안 될까? 스폰서 탓, 온라인 탓, 또 뭐 회사 탓, 예? 자기 탓은 안 해요. 그래서 이게 탓이라고 제가 하는데 이게 뭐 이게 총 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성장이 돼버리는 거 어떨까요?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 긍정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학습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라. 내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배우고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탱커화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탱커화를 제대로 이제 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적 성장이 동반이 돼요. 왜? 변화가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변화가 없는 사업자라면 그죠? 탱커화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죠. 탱커를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못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도 그 얘기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오래 했다고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변화하고 얼마나 성장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땐 대인관계에 정말 자신이 없었어. 그래 지금은 내가 대인관계 그래 난 자신 있어.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여전히 나는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어. 이거는 뭔가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거를 자꾸 이렇게 무슨 MBTI 이렇게 갖고서 나는 뭐 내성적인 성격이다. 이렇게 변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그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아까 이제 그 잠깐 드렸는데, 도전이 없으면 결국은요, 타성적인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사업은 해요. 사업을 하는데 도전하는 사업을 안 하는 거죠. 도전하는 사업은 어떤 건지 아세요? 밤 10시에 집에 가다가도 또 한 군데를 더 들러볼까 하는 마음 먹고 실제로 들러요. 저 그랬어요. 12시 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각성했어요. 김영길이하고 저하고 각오를 했어요. 우리 12시 전에 집에 안 들어간다. 예? 그래서 제가 첫 여행을 갈 때 큐다이아몬드로 여행을 갔던 거예요. 예? 하와이 첫 여행을 할 때 2000년도 갔는데 그때 큐다이아몬드 모습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 그때도 왜냐면 그 다음날 하와이 여행을 가는데 그 전날까지 저희가 짐가방 쌀 생각조차 못했어요. 큐다이아몬드 됐다는 거 알고 김영기 리더랑 저랑
침대에 진짜 큰 데짜리 이렇게 퍽 뒤로 누우면서 우리 드디어 해냈다. 이랬어요. 예. 그게 바로 왜냐면 저희가 도전을 했기 때문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 얘기만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 사업에 성공한 다이아몬드 사업자는 저 경험들이 다 있어요. 경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 결국은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초심이라고 크게 써놨는데, 기본으로 돌아가자고요. 기본으로. 사업을 지금 하시는 분이든 뭐 1년 뭐 심지어 5년, 10년 하신 분이든 간에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자, 이거 뭐 제가 이 얘기를 드릴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예? 결국은 꿈 얘기죠. 정말 절대적인 꿈. 예? 내가 반드시 그거 가져야 될 거. 나 마이너스 통장 정말 지긋지긋해. 예? 그거를 정말 플러스 돌리고 싶어. 예? 내 그 인생에 떠나지 않는 부채. 예? 나는 반드시 3년, 5년 안에 그거를 나는 날려버리고 싶어. 예? 내 아이 정말 그 이 환경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시키고 싶어. 예? 우리 부모님 정말 나 힘들게 키우셨는데 나 부모님한테 정말 용돈 생활비 정말 100만, 200만 드리고 싶어. 예? 이러한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내가 제대로 이제 성장하는 근거가 만들어지고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명단 작성하셔야 돼요. 또 기존에 해봤으면 명단 재작성하시라는 거죠. 그 명단이 없는데요. 콜드 컨택 해보세요. 예? 누구 사람 사귀어서 명단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업에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 안 하려면 상관없어요.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럼 명단 먼저 작성하세요. 작성하세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이 100명에게 3개월 동안 쇼를 한번 해보겠다. 예? 100명에게. 그 실제로 이거를 그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 의외로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일이 만들어집니다. 제 경험상으로. 그래서 일의 양에 도전해 보시라. 그리고 재도전해 보시라. 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00명의 명단이 없다고요? 그럼 우선 50명의 명단이 30명의 명단이든 그러고 진행하세요. 그러시면서 추가를 하시라는 거예요. 추가하시라.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안 되냐면 만났던 사람을 계속 만나서 팔로우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계속 생각이 없어. 네? 그러면 누가 힘이 빠질까요? 그 사람이 힘이 빠질까? 내가 힘이 빠질까요? 내가 힘이 빠지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꾸 이제 누가 한 명이 이렇게 그 이제 후원이 되어졌다고 해서 후원이 되어진 게 아니라 아직 뭐 사업자도 아니라고 하면 그 사람 팔로우업 하는 데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그 베이직팀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한 이 쇼를 반드시 하시라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고요. 자,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메이 사업은요, 사실은 이 축적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 사업이 인쇄 수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려면 그 축적성을 가지려면 내가 반복이 선행이 돼야 된다. 무슨 얘기죠? 계속 반복적인 행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축적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면 어떻죠? 사실은 나의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제가 안 찍었는데 뭐가 찍혔죠, 이게? 하여간에 제가 그렇습니다. 하여간에 그 반복을 하시라. 반복하시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에 있는 일의 양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의 양의 부분.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뎁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뎁스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위스 작업과 더불어서 이 뎁스 작업, 이 이제 우리가 뭡니까, 어, 사업을 어떤 이제 배치론에 따르면 이분 같이 이제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병행이 되어야 되는데, 뎁스는 사실은 내 열정과 정성이에요. 어디까지 뎁스를 내려갈 거냐고요? 그것도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이에요. 제가 이제 초창기 때 이제 한참 업라인은 꽤 업라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뎁스가 7번째까지 내려가면 그 안에서 반드시 리더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7번째까지. 뭐 어떤 분은 저는 아니던데요. 그러면 10번 내려가세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그래서 나의 열정과 동이 필요하다. 이게 왜 이 말씀드리냐면 파트너에게 파트너를 찾아줘야 돼요. 그래야 그 파트너가 이 사업을 또 지속적으로 해요.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파트너가 생겼네. 약간의 책임감도 생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레그를 이제 세력을 진행하고 뎁스를 만들어 가는데 이렇게 이제 B의 한 예를 보자는 거죠. B1, B2, B3, B4 레그 이렇게 뎁스를 내려가요. 내려가는데 이게 진행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내가 직접 후원하는 자세. 내가 B1도 그렇게 직접 후원하는 자세를 만나고요. B2도 직접 후원하는 자세를 만나고 B3도 그런 식으로 만나고 B4도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게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B를 후원해 놓고 B가 B1을 후원하기를 바라고 그냥 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또 B1이 B2를 알아서 하겠지. 예? 왜? 나는 내가 알아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보세요.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 지금 뭐 기저귀 겨우 차고 거를뚱말뚱인데 그 아기한테 뛰기를 바라는 게 나의 심정이라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이 이제 베이직 팀 스트럭처의 어떤 구조를 가지면서 뎁스를 지원하는데 내가 직접 후원하는 자세로 진행하시라.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후원은 잘하셔. 후원은 잘하셔. 그러니까 우리 뭐 미팅장에 되면 초대돼 자러 가시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또 시간 지나면 사라져. 또 후원이 되고 사라져. 이걸 반복하신 경우냐면은 이 뎁스 만들기가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뎁스를 하려면 실제로 내가 직접 후원하는 자세로 진행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그 도전의 얘기인데요. 오늘은 아마 여러분들 조금 그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좀 일찍 끝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이제 퍼센테이지 핀이 브론즈 파운데이션, 브론즈 빌더 누구나 이렇게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필요할까요? 이렇게 가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용자를 15명, 25명. 우리 이게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탱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죠? 이거를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 브론즈 빌더는 세력은 9%인데요. 그 안에서 세력은 9%가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15명에서 25명의 애용자를 만들려는 노력,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이 안에서 혹시 이제 그 퍼센티지 피닝 거고 내가 브론즈 빌더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애용자 15명, 25명 되어지면 저 안에서 반드시 사업자 나와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이분을 가시고 자 그러면 브론즈 빌더에서 내가 SP가 되고 싶다. SP가 되고 싶다. 라고 하면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이게 좀 강의장이라면 강의장이라면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질문도 하고 읽겠는데 이게 조금 그렇긴 하네요. 예. SP를 간다는 거는 천만 점 아닙니까? 그죠? 천만 점. 천만 점 내가 사서갈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회사도 그렇게 뭐 되는 걸, 회사도 원치는 않고, 그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SP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플래티늄이 그 뭡니까? SP가 6번 되는 거고, 에메랄드가 뭐죠? 파트너가 그 3명의 플래티늄이 되어지면 에메랄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이아몬드는 그 6명의 플래티늄이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합니다. SP는 결국은 그 이제 SP를 갖다가 처음에 내가 해내는 내 경험치 그것이 여러분이 사실은 다이아몬드의 경험치를 미리 맛본 거나 똑같아요. 근데 나는 SP 갔는데 안 그렇던데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 때문에. 세 명의 사업자 찾기 같이 병행이 되셔야 돼요. 세 명의 사업자 찾기가. 그래서 천만 점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세 명의 사업 찾기를 같이 진행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내용을 가지고 SP를 가시는 분과 그렇지 않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바로 이렇게 플래티넘까지 쭉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약간의 그 이제 약간의 뭐 이런 말씀드리지만 그렇지만 퐁당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세 명의 사업자가 제대로 나오고 그들이 9%의 모습이고 성장하는 모습이라면 그냥 파운더스 플래티넘 또 심지어 루비까지 가는 환경들이 만들어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SP가 되어지고 바로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는 과정들. 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아까 이제 찾았던 세 명의 사업자를 갖다가 브론즈 빌더가 되도록 그런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됐죠? 아까 제가 이제 그 뎁스 얘기 잠깐 드렸지 않습니까? 그 뎁스 차원처럼 여러분 지원을 해주시면 이게 가능해요.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파더 플래팅이 되어지고 그리고 본인은 루비핀을 어떤 도전하는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부터 브론즈 빌더, SP, 파운드 플래티넘까지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그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포인트가 좀 놓쳐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시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가고 싶다. 예? 그렇다면 뭐가 필요하느냐?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파트너를 찾고, 왜? 세명의 사업자가 여섯 명의 사업자가 필요하겠죠. 다이아몬드라면. 그죠?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올인의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올인 마인드. 그러니까, 어떤 것에 내가 불구하고 이 사업을 우선시하는 것. 심지어, 이제 종교 생활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좀 심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앞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그분이 그 마인드를 못 버리니까, 이 사업을 우선시하는 마인드가 안 되니까,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경우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올인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하시면 저는 최소한 그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만 되어지면 연간 7천만 원, 8천만 원,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환경이 되어지니까 남부를 거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그죠? 뭐 시간 만들기가 어떻고, 여전히 그 TV의 연속곡은 내가 대화를 위해서 꼭 봐야 되고, 예? 이런 식이라면 이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남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 드립니다. 아메이 사업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사업하지 마세요. 사업하지 마시고 집중적인 사업을 잘 하시길 바래요. 집중적인. 그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만 집중을 해야지만 결국은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빨간 화살표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뭐 퍼센테이에서 브론즈 빌더 SP 이게 그 빨간 화살표 그리는 영역이 뭐냐면 저게 집중을 해야지만 저걸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건 항상 벽으로 느껴질 겁니다. 벽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반드시 집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업 환경을 먼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사업 환경을. 그러려면 어떻죠? 이제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위임할 건 위임하시라. 아예 맡길 건 맡기시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포기의 경험 더 길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개월, 6개월 정도 집중, 초집중. 저희 부부는 6개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6개월을. 그랬더니, 이제 그 당시에 다섯 레그가 독립하는 그러한 이제 펄의 환경이 만들어지는 지금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중, 초집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이겁니다. 지속적인 어떤 그 피드백.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사업을 진행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도전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예,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내가 지속적으로 상담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그런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나카지마 가오루의 그 스폰서가 아리마 나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제 코로나 investor인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적이 있어요. 자기 이제 파트너, 그 더블 코로나 investor 나카지마 가오루가 그렇게 자기를 괴롭혔다고 그래요. 그냥 매일 이제 무슨 보고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항상 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상담이거든요. 상담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생기고요. 그게서 또 다른 내가 아까 반복적인 실수 안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장하는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자, 어, 이게 파울 첼란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얘기인데, 이제 뭐냐면, 별에 아직 빛이 있다면 아무것도 잃은 것은 없다. 여러분, 아메 사업에 빛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아메 사업의 별이라면. 아메 사업은요, 경쟁 사업 아닙니다. 예? 자기 별을 자기가 찾아가는 사업이라 했어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갈 일이 아니라 내 별을 내가 찾아가는 일이에요. 찾아가는 일. 별과 관련된 우리 저 사업자 얘기도 많죠. 그죠? 우리 창업자 분 얘기도 있잖아요. 하늘에 가리키는 내가 별을 가리키면 사람들은 비웃지만 가리킬 별조차 없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다고. 예. 또 무슨 그러니까 우리 리더 한 분은 또 우리 아메사트 리더 한 분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가면서 내가 바른 진흙탕을 밟고 있는 그런 사업이다라고 표현할 때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좀 그 별 얘기를 드리는데, 결국 우리는 암의 사업이라는 것이 내 별을 내가 찾아가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별이 진짜 남아있다면 결국은 시간이 문제고 그 시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그렇게 질질 오래 끌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지금 2025년 5월인데 여러분들이 2029년까지 이제 언제입니까? 그게 아메 우리 70주년이니까 70주년은 저는 반드시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봐요. 하시기에 따른 다이아몬드 갈 수 있다고 봐요. 내가 몇 년을 해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얼마나 집중하느냐가 여러분들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완전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김영기 리더가 지금 뭔가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준비한 게 아니라 시간이 여유 있다 하시길래, 예. 공유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거 보너스 프로그램 중에서 브론즈 파운데이션 키트가 굉장히 좋게 업그레이드 됐다 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아들도 브론즈 파운데이션을 지난달에 한 것 같은데 뭘 받았는지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브론즈 빌더 30만 원을 결정된 거고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30% 받는 게 아까 23만 원 수준이라고 그랬죠. 근데 30만 원을 정액으로 준다는 거는 나는 이미 브론즈 빌더를 해봤어. 하지만 내가 새로 시작하는 내 파트너한테는 그렇게 정액으로 3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빌더를 독려할 수 있고 그걸 도울 수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뉴 플래티늄 포럼이 생겼습니다. 워커힐에 들어갑니다. 예전에 저희 플래티늄이 되면 워커힐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했죠. 안 하고 그냥 얼마 전에 이제 파운더스 플래티늄 그 세미나만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플래티늄 세미나도 있고 파운더스 플래티늄 세미나도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미 지나가신 핀이라면 파트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워커힐이고요. 여러분들이 또 파운더스 플래티늄에 대해서 또 들어갈 수 있고 얼마든지 여러분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부터 해서 플래티늄이 되면 600만 원을 받을 거예요, 아마. 파운더스 플래티늄 1000만 원 받는 건 당연하고요. 플래티늄이 되시는 분은 600만 원이 되고, 내가 그거 유지만 해도 파운더스 플래티늄 전까지는 400만 원 그냥 주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은 유지만 해도 매년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세상에 연말 보너스를 1000만 원씩 어디서 그렇게 주나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플래티늄을 도전하고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되신 후에, 물론 당연히 더 핀업하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 유지만으로도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새롭게 생겼다는 거 그거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2009년에 여러분들이 다이아몬드가 되신다면 두 번째 비전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좀 솔직한 편이에요. 첫 번째 비전 보너스를 받으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예. 그쵸. 근데 두 번째 비전 보너스 받으실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5년이 남아있거든요. 저희도 3년 반 만에, 물론 둘이 했지만, 진짜 죽을 똥살똥 했습니다. 우리 허만길 리더님이 직장을 딱 그만두고 나와버리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 굶기겠구나 싶어가지고 진짜 정신없이 했어요. 제가 거의 1년을 내가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게 지냈습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예. 그렇게 했기 때문에 3년 반 만에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나중에 거꾸로 핀별 가이드라인을 제가 나중에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했었지? 하면서 되새기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 정도로 집중을 했어요. 왜 집중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나무를 키울 때도 과실을 제대로 열리게 하려고 그러면 뭐해요? 가지치기 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다 하다 보면 어느 하나도 올바른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사업도 하랴, 뭐 딴 취미생활도 하랴, 이것도 하랴, 저것도 하랴 그러면 어느 하나도 올바르게 안 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업으로 내 인생과 내 아이, 내 가족들을 바꾸고 싶다면 한 5년이죠. 앞으로 비전 보너스 받는 게 5년 동안 집중해서 열매를 충실히 해서 원하는 열매를 받아보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진짜 강추드립니다. 제가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비전 보너스 받을 때까지 진짜 다시 한번 노력하려 하거든요. 솔직히 아이들도 다 나가 있고 몸은 옛날 같진 않지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뛰어볼까 하고요. 우리 눈송이 법칙 얘기도 해요. 눈송이가 7송이가 쌓여야 눈이 온 게 느껴진대요. 근데 우리는 눈이 온 것만 볼 건 아니에요. 눈이 쌓여야 돼요. 그 눈을 가지고 우리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눈사람을 만든다면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일곱성이 수준이 아니라 눈이 왔다. 나는 사업해? 사업했어? 이런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쌓은 눈으로 눈사람을 만드셔야 돼요.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집중적으로 해서 뭔가 꾸준히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아까 우리 허사장님이 6개월 만에 6개월을 했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뭔가 만들어져서 일거리가 생겨서 3년 반 동안 정신없이 일했거든요. 그게 집중한 기간이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해요.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 이상을 집중을 하면 일할 거리가 생겨요. 그거 부러운 분들 계시죠? 어디 가서 모르게 바쁘세요. 만날 사람이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그쵸? 사업 설명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 제품 얘기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1년 동안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일할 곳을 만드는 거예요. 제품 얘기 나랑 같이 해서 제품 가지고 어머 너무 좋았어요. 뭐 거꾸로 소비자가 저한테 너무 좋았다고 얘기할 때 좀 감동이에요. 예, 이번에는 소비자한테 막 꽃다발도 받았어요. 수승에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 제품이 좋아요. 그래서 나랑 같이 제품 얘기할 사람을 만들고 나랑 같이 사업 비전 얘기하고 보너스 얘기할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즐거운 거죠, 사업에. 아직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저를 즐겁게는 안 합니다. 저를 단련시키죠. 내가 뭘 공부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에요. 제품 얘기를 했는데 뜨악해요. 너 무슨 얘기하니? 표정이면 집에 와서 내가 왜 그런 느낌을 받았지? 내가 뭘 더 준비해서 무슨 얘기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귀가 반짝하고 귀가 트이고 눈이 반짝할까? 공부할 목록을 주는 겁니다. 그런 소비자들은. 그래서 내가 뭘 배워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는 내가 얘기한 제품 얘기에 대해서 반응이 약한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들이 제품을 좋아하게 되고 이러면 기쁨을 같이 나눌 수 있어요. 제품 얘기로 기뻐할 수 있고 보너스 얘기로 같이 비전 나눌 수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제가 예전에 우리 비즈니스 핸드북에 적어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일까 적어놓은 게 제일 강력한 게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한 우리 비전 보너스 나왔잖아요. 1차, 2차로. 여러분이 그걸 받을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받았으면 좋겠다로는 못 받는데요. 그거를 2차 내 비전 보너스는 받겠다. 그 믿음이래요. 가장 강력한 힘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목표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호사님도 계속 얘기하셨죠. 내가 목표를 세워야 된다. 무엇이 될 것인지를. 그쵸?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강력한 게 자신 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는 거겠죠. 결국은 믿었으니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믿어서 나아가고 그 행동으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아메 사업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허사장님하고 제가 우리가 해냈으니까, 해봤으니까,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봤으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훨씬 더 많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도 실패합니다. 가서 만난다고 무조건 오케이 안 해요. 내 마음은 너무 나눠주고 싶고 전달하고 싶지만 그는 아직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늘 해요. 아직 예스를 안 한다는 건 내가 준비가 덜 돼서 잘 표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준비가 안 된 거야. 타이밍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다.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돼서 노를 하면 그럼 그 사람이 타이밍을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준비가 덜 돼서 예스를 못 받아내면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로 해야 할 일을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꾸준히 했을 때 내 것이 될 수 있는 보상이 온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이번 2차 보너스까지, 2차 우리 이 비전 보너스까지 여러분이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는 가능하거든요. 가능하다고 믿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받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지, 받을 사람 별로 없어. 뭐 모르겠어. 이러는데 제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뛰는 건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받기를 바라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핀 유지하는 뭐 에메랄드부터 다시 내가 핀을 다시 달성했을 때 또 받을 수 있다라는 것도 정말 이것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보너스가 아메이의 장점. 보너스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쵸? 신기하죠? 예. 우리는 그것을 준비되어 있는 보너스를 받을 준비만 하면 됩니다. 받을 수 있게 노력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또 가방 싸느라고 약간 분주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케언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가실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도 갑니다. 예, 첫 번째 여행으로는 같이 가요. 너무 감사하게 그런 분들도 함께 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 다음 회견연도부터는 또 이제 1500만 PB 아까 얘기한 대로 Q3가 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만드셔도 돼요. 푸켓 가족여행이잖아요, 여러분. 이번 케언즈도 끝까지 놓지 마시고 해내셔야 돼요. 저랑 같이 케언즈 가셔야 되고요. 푸켓도 도전해보세요. 푸켓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네, 생각만 해도 가족들하고 함께 가서 아이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엄마한테 고마워요 하고 뽀뽀를 한대요. 그거 상상해 보셨어요? 엄마 감사해요 하고 뽀뽀하는 우리 아이들. 예, 그걸 상상하면서 여러분, 아내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리셋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든타임,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지만 5, 6, 7, 8. 이때 준비하시면 여러분 5년이면 충분해요. 예, 비전 보너스를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그날까지 제가 응원하고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